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고기능 자폐, 아스퍼거 무엇이 다를까입니다. 자, 한 번씩 저희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이렇게 발달장애에서 나누는 거 많이 해보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적장애일까요? 아니면 자폐성장애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 ADHD일까요?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자폐성장애는 맞는데 저건 아스퍼거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예전에 천재 자폐 이런 의미로 현장에서는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스퍼거일 거야, 약간 천재성이 있을 거야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아스퍼거라는 용어는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은데 아직도 이제 아스퍼거다, 이 아이는 막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자폐성 중에서 기능이 조금 괜찮으면 다 천재성일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좀 우리가 자폐성 장애를 이해할 때 조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핵심은 이제 언어 발달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고기능 자폐냐 아스퍼거냐는 언어 발달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능에 대한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의 지능 차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고기능 자폐 안에서도 지능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은 조금 더 지적장애하고도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고 아스퍼거하고의 그 차이점도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아스퍼거라는 용어는 현재 쓰지 않는다고 했죠. 이걸 통폐합을 해서 예전에는 이제 자폐성 장애를 다양한 용어로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DSM-5부터는 이걸 하나의 우리가 자폐성 장애다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이 자폐 스펙트럼에 다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보통 지능이 70 이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고기능 자폐다,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분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으면은 현재 왜 아스퍼거를 쓰지 않고 자폐성 장애인데 고기능 자폐는 과연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 아이가 그러면 고기능 자폐에 속하는 것일까? 그냥 우리가 자폐성 장애에 속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 그리고 예전 기준으로 그럼 한다면 아스퍼거는 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 개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능도 좋고 말도 잘 하는데 자폐라니요. 우리가 자폐성 장애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라톤에 나왔던 부분들,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자폐성 장애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데 말도 잘하고 지능이 좋아서 우리 애는 자폐가 아닌 것 같아요. 자폐는 특유의 음도 있고 특유의 말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우리 아이는 그냥 약간 천재성, 음감도 좋은 것 같고 한 번 본 거는 그대로 해버리고 블로그를 보니까 너무 잘하고 숫자 영어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스퍼거라는 부분이 있던데 우리 아이가 그러면 아스퍼거는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해서 아스퍼거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어릴 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이제 언어가 안 나올 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자폐성 장애라고 언어가 다 지연되지는 않아요. 언어가 잘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적장애냐, 근데 지적장애로 보기에는 또 이제 지능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또 볼 때는 자폐 성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자폐성 장애를 이렇게 의심하는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현장에 선생님들도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자폐성 장애는 맞는데 어머님이 아스퍼거라고 하는데 아스퍼거가 맞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용어에 대한 헷갈리는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아스퍼거냐, 고기능 자폐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현재의 진단도 중요할 수 있는데 스펙트럼은 자폐성 장애는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범위가 넓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장애가 다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자폐성 장애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스펙트럼에 맞게 아이에게 어떠한 지원,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걸 외면한 채 그냥 일거야 아닐거야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그냥 양분시켜버리면요,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적절한 교육과 재활,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데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심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명칭에 아스퍼거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고기능 자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아기, 그러니까 어릴 때, 자, 영유아기 때 언어 지연이 있냐 없냐 그 이력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퍼거는 어찌 보면 어릴 때 언어 지연이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더라도 어휘력이나 문장력은 오히려 성인의 언어를 사용할 정도로, 안 그러면 고급 언어를 사용할 정도로, 여기에서 고급이라는 거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필요하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지능 같은 경우에도 평균 아니면 오히려 좀 많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고기능 자폐는 뭐예요? 고기능 자폐는 이제 현재 언어 기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경우, 그게 말이 늦댈 수는 있어요. 말이 늦대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 부분을 다 따라가거든요. 그게 언어는 늦은데 그 전에 놀이하는 거나 다른 거 하다 보면은 기능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래 언어가 나오지 않지?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어를 조금 따라잡기는 해요. 분명히 따라잡고 언어의 발달은 어느 정도 오기는 하는데 그 음과 질은 여러 기능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균 아니면 조금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평균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기에 넣지를 못했는데 뒤에 이제 제가 보완해서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지적장애나 다른 이제 지능의 결함이 있는 것보다 평균이고 높다라는 내용이지, 이게 그렇게 많이 높다라고 평균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평균을 보일 수는 있는데, 고기능 자폐만 볼 때는요. 근데 일반적인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지능이 보통은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평균으로 낸다면 낮은 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능이 낮은 부분에 이제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자폐성 장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경우 말고 고기능 자폐, 고기능 자폐는 일단 지능이 70 이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자폐성 장애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능이 평균에서 그 이상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스퍼거나 고기능 자폐나 우리가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있다라는 겁니다. 눈맞춤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약간은 교감이나 관심이나 이런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두 개 다 아스퍼거도 자폐에 속하고 고기능 자폐도 뭐 자폐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 자폐성 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아스퍼거는 천재성을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기능, 이제 기능이 높은 이 고기능 자폐는 아닌데요. 기능이 높은, 발달이 높은 이제 인지나 언어를 보이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고기능 자폐 같은 경우에도요, 어느 정도 말을 하고 기능이 괜찮으면요, 그냥 일반 이제 우리가 장애를 가지지 않은 학생 아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질적 어려움, 상호작용의 어려움, 눈맞춤의 부족 등을 이걸 보이기 때문에 뭐 공감 능력이나 이걸 좀 어려움을 보이거든요. 적응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는 자폐 스펙트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특정 관심사에 몰입하는 거나 반복 행동이나 뭐 학교 직업 적응에 이게 어렵다는, 결국 말하면 우리가 사회성이나 적응 능력을 보일 때 상당히 어려움을 보이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언어 발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에서 3세 뭐 조금은 늦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거의 이제 유치원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유치원까지도 어느 정도 언어가 다 됩니다. 최근에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언어 수준은 다 가져가고요. 그 이후에 언어를 활용하고 하역론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느낌이지, 지금 이제 언어 발달이 확연하게 올라온다 이런 개념은 좀 다르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특정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언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유치원 들어갈 나이쯤에 될 때는 아이의 언어는 1차적으로는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웬만한 성인과의 대화나 이런 수준들은 이제 놀이가 되니까 이제 확장이 되고 사회성도 확장이 많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는 그 이후의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언어의 결정적인 시기로 본다면은 0에서 3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옹알이 할 때부터
이 음절 문장으로 이렇게 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이 또래와 같냐 이겁니다. 이때 발달이 오히려 더 말을 더 잘한다든지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보이면은 우리가 아스퍼거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학년기에는 이제 문법적 오류나 담화 능력을 체크를 하는데 농담, 비유, 은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청소년 성인기에는 지금은 말을 잘 하는데 화용 언어가 또 어떤지를 이렇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 0에서 3세 영유아기 때도 큰 지연을 보이지 않고요. 학년기가 되고 현재가 되어도 우리하고 특별하게 대화하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인지적으로. 그런데 고기능 자폐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세 어릴 때 언어가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학년기나 현재로 오면은 어느 정도 우리하고 언어를 할 수 있는 정도 고기능 중에서도 조금 지능이 평균이나 평균 이상을 보이는 고기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지능이 70에서 80에 있는 것도 고기능 자폐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어가 지연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년기나 성인이 되면요. 우리하고 대화하는 수준에서의 어려움에 언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출발점은 이제 고기능이나 아스퍼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도착지는 똑같다. 근데 출발지가 다르면 그 지능에 따라서 아스퍼도 지능에 따라서죠. 고기능 자폐도 지능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도착지의 최종치는 다를 수 있는데 큰 틀의 평균으로 보자면은 도착지는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아스퍼거나 고기능 자폐나 어릴 때의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지원하는 결 이거는 똑같이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할 때나 뭔가를 할 때 언어 지연은 어땠는지 그 이유를 어땠는지 이걸 잘 보다 보면은 우리가 자폐성 장애를 조금 의심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지금의 발달과 평가를 가지고도 다 아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요. 과거 이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기록, 지금은 영유아 발달 검사나 다른 검사가 잘 돼 있어서 괜찮은데 그 외에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력 같은 게 있으면은 충분하게 어떠한 형태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능 검사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우리가 그 지능 검사에는 언어성하고 동작성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제 VIQ하고 이제 PIQ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지능 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웩슬렛은 이렇게 하고 KABC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고기능 자폐가 우리 보통 일반 이제 비장애인에 비해서 뭐 지능이 확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언어성 지능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지연이 없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작성 지능이 자, 우리 지능이 100이 평균입니다. 100이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시에서도 뭐 100 이상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지 확연하게 낮은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낮은 결을 조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비교하기 위해서 만드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고기능 자폐 같은 경우에는 언어성 지능이 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동작성 지능. 그럼 제가 아까 지능 평균은 뭐라 했어요? 그 두 개의 언어성과 동작성의 두 개를 합쳐서 그걸 평균을 낸 것을 우리는 보통 말하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상세하게 들어가면 따로 보겠지만은. 그럼 그럴 때 동작성이 높아져 버리고 언어성이 낮아 버리면 평균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같이 동작성에서 높아지겠죠. 그게 확연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평균보다 낮은데 그래도 동작성이 올려주기 때문에 지적장애의 기준인 70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언어성이 높기 때문에 동작성 지능을 조금 받쳐줘서 이 평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에 언어적 이해 능력이 상대적으로 강점이라는 거예요. 말싸움도 잘하고 자기 변명, 자기 논리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작성 지능이 낮다 보니까 말을 하는 거에 비해서 다른 운동신경이나 공간 지각 능력은 조금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확연하게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걸 동작성 지능하고 다른 걸 모든 걸 합쳐가지고 적응 능력에서는 확실하게 낮은 편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화용적인 언어 부분하고요. 그리고 적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생활에 살아갈 때 뭔가 교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똑똑한데 뭔가 협업이 되지 않고 뭐 혼자 하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할 때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기능 자폐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각적인 추론이나 공간 지각은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언어성에 비해서. 그래서 블록이나 퍼즐 잘해요. 뭐 우리가 수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어적 이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약간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작성 지능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자폐성 장애 아이들 뭐 수를 잘 기억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와 진짜 저 아스퍼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건 뭐예요? 그냥 고기능 자폐일 수는 있어요. 언어가 낮은 고기능 자폐일 수. 그러면 이제 뭐 언어성이 아닌데 말 그대로 수학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볼 때 스크랩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하죠. 사진적으로. 사진 찍어서 사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언어 능력이 높아서 잘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잘 기억하는 수학이나 이 능력이, 이 수리적인 능력은 조금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걸 스크랩적으로 하는 시각적인 그런 도움에 의해서 이걸 잘 기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제 언어 능력이 좋을 때는 우리가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PIQ, 그러니까 동작성 지능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이렇게 보여주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림, 사진, 시각적 스케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웹,팩스, 뭐 티치 이런 식으로 시각적 자료를 가지고 자폐성 장애, 고기능이라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여기서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능 자폐에 조금 들어가 보면요. 좌뇌, 우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좌뇌가 우리가 이성과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좌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호기심, 탐구, 저거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하고 조금 하는 거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우뇌의 능력이 조금 더, 우리 그냥 자폐성답지 않은, 자폐 성향이 보면 우리가 좀 기계적인 느낌, 그 결만 맞추는 느낌, 자기 결만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좌뇌의 우수성에 의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뇌가 있으면 감수성을 보일 수가 있고 공감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우뇌의 발달에서의 어려움을 보인다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능 자폐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IQ, 아까 동작성 언어성 있었죠. 이걸 합친 걸 IQ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70 이상으로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자폐 스펙트럼을 고기능 자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70 이하는 뭐냐? 자폐성 장애인데 지적장애를 동반한다, 이제 공존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복장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자폐성 장애의 큰 스펙트럼에 저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장애 동반되는 공존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인지 능력은 평균 이상을 보일 수 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0에서 85 정도 우리가 여기가 2표준 편차의 경계선이거든요. 1표준 편차가 85입니다. 자, 85에서 70 사이에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 85인데 이제 100이나 115 우리가 우상향하는 이제 오른쪽에 표준 편차, 왼쪽에 표준 편차 그 기본 100으로 봤을 때요. 1표준 편차가 15거든요. 그럼 오른쪽으로 15는 뭘까요? 115. 왼쪽으로 15가 작은 거는 85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균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있어도 고기능 자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전에 아스퍼거라고 한다. 지금은 이제 아스퍼거가 고기능 자폐에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고기능 자폐 중에서도 약간 영재성을 보일 수 있는 최우수. 이게 지능이 1표준 편차보다 높다. 때로는 2표준 편차보다 높은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정말 천재성을 보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능력을 보이는데 이게 참 불균형적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암기나 지식, 뭐 시각적인 패턴, 논리적인 추론, 이건 뭘까요? 자뇌가 우수성을 보이면서, 그리고 동작성 지능이 우수성을 보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높을 거예요. 상당히 높을 겁니다. 두 개 합치면은 평균 아니면 평균 낮거나 평균보다 높은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있겠죠. 하지만 감정 조절이나 눈치 사회성, 화용 언어, 이런 부분들이 낮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기 때문에 똑똑하면 보이는데 눈치가 없고 사회성, 감정에 대해서 본인 감정에만 좀 충실하고 상대방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언어는 높게 구사를 하는데 이 상황에 맞는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들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스퍼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언어성 지능이 우수하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고기능 자폐 같은 경우에는 동작성 지능이 이제 우세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각적인 자료, 퍼즐이나 조립 이런 거 상당히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이러한 능력의 불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 아는데 왜 그래? 아는데 말을 이렇게 너 이거 왜 이렇게 사회성이 왜 그렇게 알잖아 너 이런 거 알잖아 모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능이 높게 나와서 다 알 거다라는 거 잘못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능이 과연 우리의 능력이 얼마를 알려주는 걸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동작성 기능이 우수하고 그리고 시각적 패턴, 암기력, 지식이나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점을 살려주는 것, 이걸 강점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회성의 이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했던 감정, 눈치, 사회성, 화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별도의 학습을 통해서 높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왜 결론적으로 우리 DSM-5가 되면서 DSM-5가 벌써 나온 지 이제 16년 차가 되고 있죠. 1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스퍼거라는 용어와 이런 걸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5도 이제 한번 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그렇다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다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했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아스퍼거냐, 고기능 자폐냐, 안금 자폐성 장애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알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그냥 라벨링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자, 평가자 병원마다 진단이 다르대요. 뭐 자폐라고도 하고 아스퍼거라고도 하고 심지어 어린이 같은 어린이쌤이 아스퍼거 같아요, 뭐 자폐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두 부분 다 우리가 약점을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술이나 실행 기능 이제 지원을 할 때 실행 능력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직업 재활 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도움은 이제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결은 비슷하다고. 초기의 언어 발달이나 교육이나 재활을 할 때 좀 차이는 있지만은 이후에 학년기를 지나면서 성인이 되면요. 지원하는 패턴은 좀 동일한 결을 맞춰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에 우리가 왜 스펙트럼이라고 할까요?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니까 무지개다. 한 가지 색이 있겠지. 아닙니다. 무지개처럼 보인다라는 거는요. 정말로 그 무지개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색이 또 있는 거거든요. 딱 잘라서 못 나눠요, 솔직히. 우리가 이거 좀 지나가고 나면은 그런 색들이 조금 보여서 그런 것이지 그 사이에 엄청나게 희미하고 이 색도 저 색도 아닌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색깔 보이고 이 색깔 보이고 이 색깔 보인다라고 자폐 스펙트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스퍼거도 어찌 보면은 자폐성 장애의 한 부류고요. 자폐성 장애는 아까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경계성의 지능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 지능을 가지는 경우 영재성을 가지는 경우 우리도 똑같잖아요. 비장애인도 그렇게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스퍼거가 지금은 뭐 사용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큰 틀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스퍼거다 해서 이 지원이 이렇다라고 이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의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고기능이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더 명확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단명에 제가 갇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이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보이는 약점을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활용 있잖아요. 언어는 이제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고기능 자폐 같은 경우에는 언어 활용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아스퍼거도 기본적인 언어는 높을 수 있는데요, 활용적인 부분은 상당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지시 따르기, 대화 주제 유지하기, 비유, 농담을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오른쪽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사회적 상황 이야기 같은 경우에 사회적 이야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성 연습을 통해 가지고 언어와 활용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구조화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때로는 자, 오른쪽에 뭐 사회성, 감각, 정서, 인지, 실행이 있는데요, 시각적인 부분들 잘 이해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시각을 조금은 본인이 보완을 해도 되는데, 조금은 이제 우리가 촉구 자극으로 주되 시각적 촉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걸 조금 더 페이드아웃,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 처음에는 시각적 자료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언어 활용, 사회성, 감각, 정서, 인지, 실행을 좀 가르쳐 주고 나서요, 이후에 실행적인 방법,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교육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고 나서 너 왜 이랬어? 이게 아니라 평소에 자주 상황적인 연습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학교에서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같이 체크해 나가고 이 상황적인 연습들을 조금 이어 나간다면은 분명히 좀 지능이 우리가 평균적인 수준에 있는 우리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같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감각 정서도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연습이 되면요, 상당히 올라와요. 그 인지적인 부분이 높으면은 인지에 의해서 우리 감각도 약간 통제 가능합니다. 감각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인지도 낮고 감각이 낮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원초적인 감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지가 높을 때는요, 다른 쪽으로의 변경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나 실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요, 행동 중재나 뭐 다른 거 할 때도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과 안 그러면은 약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보완을 하고 강점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 강점이 결국엔 특성이고요, 특성이 단점으로 보이겠지만은 강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스퍼거하고 고기능 자폐를 이제 분리를 한다,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언어 발달의 역사를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유아기 때 지연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우리가 동작성 그리고 언어성 지능이 이렇게 있는데, 언어성과 동작성 중에서 어느 쪽이 강점인지, 아스퍼거는 언어성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고기능 자폐는 동작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DSM-5에서 왜 통합을 했느냐, 진단명 구분보다는 개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특성에 맞게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스퍼거 고기능 자폐 그리고 고기능 자폐 안에서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자폐성 장애다 단순히 알고 들어가고, 이게 생활적인 느낌도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부분들을 한 번씩 이 시청함으로 해가지고 저렇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알고 들어가면은 조금 더 좋은 서비스, 좋은 교육, 좋은 재활, 좋은 양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에 더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